안녕하십니까. 심우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라이브 특강은요, 공무원 영어 초고효율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공무원을 여러분들 가르치는 지 한 8년, 9년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나와서 좀 더 어떻게 공부를, 특히 공무원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주 예외적인 변태분 빼고는 다 어려워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영어로 나는 80점 맞았어, 70점 맞았어만 생각을 하지, 영어를 내가 몇 분 안에 풀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게 똑같은 80점이어도요 25분 안에 풀어서 80점인 친구와 40분을 투자해서 80점을 맞은 친구는 다르죠. 그렇죠? 왜? 같은 영어는 80점이지만 특히 다른 과목에서, 그렇죠? 그 시간만큼의 속내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단순히 점수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걸 얼마나 빨리 풀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잠깐 좀 봅시다, 여러분들. 자, 공무원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총 20문제예요, 영어는. 자, 독해가 보통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렇죠? 문법이 4문항 정도 맞나요? 그 다음에 이디엄, 어휘 이디엄이 4문항, 생활 영어가 2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공무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울러서 각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죠? 영어를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올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은 다 만점인데 나는 영어만 안 나와서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영어에 투자할 수는 없죠. 그런 친구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게 너무 안 돼 있어. 솔직히 말하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너무 비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막 공무원을 시작을 하면요, 대개 뭘 먼저 공부를 하시죠?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문법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이 아니고요, 공무원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보면 대개 첫 번째 강의를 문법을 깔아요. 나는 그거부터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여러분들 영어의 기본은요, 명심하세요, 어휘랑 구문이에요. 오케이? 어휘와 구문이에요. 문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느냐 단수명사가 오느냐가 독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어보이드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지 않고 ing가 온다. 이게 문장 해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거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있고요, 말 그대로 문법을 위한 문법이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거의 대부분은요, 문법을 위한 문법을 배워요. 그렇죠? 독해를 위한 문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구문이죠. 아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오케이? 원 오브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가 오냐 단수명사가 오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홈워크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있는 명사냐가 해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문법부터 해. 절대로 아니죠. 기초가 없으면요, 먼저 독해를 위한 기본 문법부터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어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네 문제를 맞춰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탄한 구문을 통해서 독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독해 10문제를 맞추는 거죠.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는 따로 치더라도요. 오케이? 근데 이제 봅시다. 자, 구문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문을 안 하느냐? 첫 번째 요인.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문법 시험에는 구문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문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문 공부를 안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 자, 혹시 2018년 지방직 9급 보셨던 분들. 이게 뭐냐면요. 한 문항당 단어 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요. 갑자기 한 지문에 156단어로 이루어진 지문. 다시 말하면 지문이 엄청 길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현상 벌어졌어요? 그렇죠. 영어 푸는 데만 35분, 40분 소요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고 영어 자체도 점수가 안 나왔고요. 오케이?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지방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잠깐 넘겨서 제가 보여드리지만 국가직은 이미 2013년 때부터 이미 계속 길었다고. 요때만 좀 짧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지금 공무원 영어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왜 구문을 강화시키지 않느냐? 아,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요, 7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형태상으로는 안 바뀌었죠. 그렇죠? 형태상으로는. 7년 전에도 독해는 10문제, 문법 영장 4문제, 그렇죠? 어휘 이디엄 대개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지금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 바뀐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일단 그렇죠. 독해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죠. 여러분들 7년 전, 8년 전에는요. 오케이? 7년 전, 8년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하고 상담을 해. 너 지금 영어가 몇 점이니? 선생님 저 80점이요. 그럼 이 친구 뻔해요. 80점이면요. 독해는 다 맞아요, 일단. 독해가 엄청 쉬웠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뻔해요. 문법에서 두어 개 나가거나 어휘 이디엄에서 두어 개 나가요. 점수 몇 점이니? 60점이요. 그럼 60점 뻔해요. 일단 독해는 다 맞거나 하나 틀려요. 60점도 독해 다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그럼 뭘 틀냐? 문법 다 틀려요. 어휘 이디엄 다 틀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7년 전, 8년 전에는요. 독해가 굉장히 쉬웠다고요. 지문도 짧았고. 지문 짧았잖아. 짧았죠. 저는요. 지방직, 국가직뿐만이 아니라 지방직뿐만 아니라 국가직도 굉장히 지문들이 짧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문법도요, 굉장히 지엽적인 걸 물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홈워크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있는 명사냐, 이런 거 물었어요. 지금은 그런 문법 문제 잘 안 나오죠. 그걸 그냥 시험이 바뀌었다고. 사실은 형태는 똑같을지언정 시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7년 전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문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아니라고.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어째요? 점수 얼마니? 80점. 그럼 일단 이 친구는 독해 2개 나가죠. 질문이 길어지고 있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공무원은 좀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그죠?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공무원에 어플라이하는, 공무원을 내가 하려고자 하는 수험생들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변화를 싫어해요. 잘못된 거죠. 시험이 바뀌었으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독해가 어렵다니까. 독해가 어려워. 구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안 해. 아직도 영어 공부의 거의 30-40%는 문법에 투자를 해요. 미쳐버리겠어, 내가 보고 있으면. 진짜로요. 지금 시험은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도 점점 지금 뭐 되고 있냐면 수능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수능 공부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많죠? 자, 수능은
지금은 45문제고요. 예전에는 50문제였습니다. 자, 50문제에서 듣기가 17문제니까 그럼 빼면 독해가 33문제예요. 33문제 중에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은 굉장히 뭐가 중요해요? 독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면 수능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어휘, 구문부터 시작을 했죠. 물론 아주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법, 아주 중학교 문법 하고 구문을 갔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공무원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수능화가 되고 있어요.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잖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책이 우리나라 사교육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에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너 대학을 갈래 아니면 공무원 할래?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들에게 초이스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무원 과목에 갑자기 7년 전에 7, 8년 전에 수능 과목들이 생겨 뭐 사회랄지 수학이랄지 생겨났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오케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형태는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갖고 있다고. 지금 시험은요, 여러분들 탄탄한 구문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문법이요? 문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적어져 있지만 독해 비중 높아지고 있고요. 수능 문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독해 지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요. 오케이? 문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잠깐 봐보세요. 자, 이게 이제 문법인데 혹시 이거 풀려요? 예, 여기가 답이 the sick and the winded였거든요. winded였거든요. 이게 문법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건 구문 문제죠. 이 tend라는 동사 다음에 여기 목적을 하는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보는 문법이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이건 구문이에요. 오케이. 아까 말했지만 더 넘버브 다음에 단수명사나 복수명사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는 문법책에 나오는 거고, 이해됩니까?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오느냐, 투부정사 오느냐 이 정도가 이제 문법인 거고 얘는 문법이라기보다는 구문이죠.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오케이. 이게 지금 2017년 지방직 9급 B형 14번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가끔 국가직에 이제 예전에 문장형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형태가 좀 나오기도 하죠. 이게 지금 잘 보시면요. 2018년 국가직 9급 4번 문제입니다만은 자, 이것도 잠깐 봐보세요. 문법이라기보다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2번 여기도요. 자, 지금 보면 take A for granted죠. 이걸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문 아닙니까? 그렇죠? 자, has been resulted. 요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능수동을 묻기도 하고 뭐 result in을 묻기도 하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있어야 능수동을 잡아낼 수 있고요. 자, 여기 affecting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문법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오느냐, 준동사가 들어오느냐라는 구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친구들 많죠. 문법을 들었어. 문제를 풀어. 틀려. 해설을 보면 알겠어. 이런 경우 많죠. 자, 그런 친구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구문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뭐를 묻는지를 몰라. 그래도 이런 밑줄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잡아갈 수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문 능력이 없으니까 뭘 묻는지를 몰라버려요. 이해돼요? 그냥 단순히 문법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명심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워버렸지만 어휘와 구문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엽적인 문법 문제들이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만 홈워크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있는 명사냐. 오케이? 이런 문제 요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법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해석에 기반을 둔 또는 문장 구조에 기반을 둔 문법 문제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문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먼저 어휘와 구문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구문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데. 오케이. 구문이 되면요. 정말 그다음 적용이 잘 됩니다. 문법도 적용이 잘 되고요. 독해 문제도 그렇고요. 자, 두 번째. 구문보다 더 심각한 게 얘입니다.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7월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삼는 거는 가장 빨라봤자 국가직 같은 경우, 국가직 지방직이든 간에
국가직이 4월입니다. 그러면 7, 8, 9, 10, 11, 12, 1, 2, 3 8개월 남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많아요. 벌써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되게 합격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루에 10문제씩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답답해서 그래. 근데 그거는 합격생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합격생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던 친구들이에요. 왜 실력도 없는 친구들이 문제를 푸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잘 보세요. 나는 영어를 하루에 강의를 포함해서 5시간, 6시간을 하루에 투자할 수 있어. 자, 이런 친구는 그래요.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친구들. 아까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오케이? 점수를 올려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할 게 많아. 영어도 많이 못해. 그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우더라고. 이번 주 달에 뭘 하고 다음 달에 뭘 하고 그 다음 달에 뭘 하고 이렇게 세우더라고. 아니요, 그거 잘못된 방식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요, 뒤에서부터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 7월. 그럼 봅시다. 국가직은 4월. 그렇죠? 그럼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적어져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언제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든 뭐든 문제풀이는 언제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모의고사부터 갑시다. 그래.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언제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도 뭐 다 답이 다르겠죠. 근데 대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뭐 2월이요. 어떤 친구는 1월이요. 그렇죠? 그럼 하나를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얼마 정도 걸려야 돼요? 25분 걸려야 돼요. 아주 길면 30분. 모의고사 한 해분을 푸는데 40분, 35분, 40분 걸리는 친구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는 지금 모의고사를 풀 자격이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한 해분 풀면 25분에서 30분이 걸려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 그 모의고사를 풀었어. 이걸 복습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야 돼요? 1시간이 넘어가면 이 친구는 모의고사를 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20문제 중에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만 쫙 보려면 2, 30분이면 되지. 그게 1시간, 2시간 걸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기본이 아주 약한 거예요. 근데 문제만 풀어 안 되죠. 오케이, 그럼 자 봐봅시다. 모의고사 한 해분을 풀고 복습을 하는 것까지 1시간 정도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보통 하루에 2시간 영어를 공부하잖아. 그럼 하루면 몇 회분을 풀어요? 그렇죠. 2회분을 풀죠. 한 달이면요, 60회를 풀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모든 교수님들 모의고사 다 모아보세요. 60회가 되나? 안 될걸요? 그죠? 제 것만 해도 저도 10회, 20회 정도, 올해 20회 분량이 새롭게 나옵니다만은. 근데 20회 모의고사 갖고 있는 사람 아주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아껴서 푸셔야 돼요. 60회 구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그럼 자, 다시 아주 원론적인 거. 왜 경찰이 지나가지? 자, 모의고사는 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될수록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 이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면요, 문제풀이에 대한 감이 올라가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는 약간 언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것 같기도 하고 요건 것 같기도 한데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한데, 그죠?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를 좀 자꾸 풀 때는 이거 2번 같은 데서 2번 가면 답이 3번이죠.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요, 그 감이 점점점 올라가서 그 맞추는 율이 올라가죠. 오케이? 그 문제풀이의 감을 최대한 해서 시험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제 말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문제만 드립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공무원 쪽은 그래도 독해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무원보다 사실은 수능이 독해가 더 어려워요. 수능 독해는요 가끔 저도 아리까리한 경우가 생겨요. 언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요, 진짜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요, 얘가 나보다 실력은 뛰어나지 않은데요, 문제를 풀면 진짜로 저도 가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창피한 이야기는 저보다 오히려 점수는 거의 진짜 나는 예를 만약에 첫 문제를 풀면 내가 한 2개 틀린다 그러면 2개 틀릴 수 있죠. 저도 진짜 이걸 다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실력은 나보다 뛰어난 게 아닌데 문제풀이에 대한 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죠. 강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거기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지 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놈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그 학생 중에 문제를 엄청 풀어가지고 그 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4월에 시험을 봐야죠. 근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모의고사는 3월까지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1, 2월은 뭘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유형별로 문제를 푸셔야죠. 문법 같으면 한 1000문제 풀어야죠. 독해 같은 경우는 한 1000문제 정도 푸셔야죠. 그 정도는 풀어야죠, 당연히. 그러면 1월부터는 이게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오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고.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주워 들어가지고 합격생이 하루에 10문제, 20문제, 10문제 풀면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그럼 뻔하잖아요. 기본 실력이 없는 친구 10문제 푸는데 제가 볼 때 25분 걸리죠? 그거 복습하는데 1시간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많죠.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는 말이지만요, 문제 푸는 것도요 자격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쌓으셔야 돼? 기본을 쌓으셔야 돼. 제발 실력이 낮거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점수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점수는 이때만 나오면 되잖아요. 영어는요 여러분들 종합예술이에요. 그렇죠? 물론 종합예술이 아닌 거 있어요. 어휘, 이디엄, 드립다 외우면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문법도 조금 적긴 해요. 어쨌든 문법 독해는요 약간 종합예술적인 게 필요하죠. 독해 생각을 해봅시다. 단어만 안다고 풀리나요? 아니죠. 그러면 정확한 해석 능력만 갖춘다고 또 풀리나요? 아니죠. 요즘은 약간 지문들이 추상적인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와 구문을 알아도 또 반대로 읽었을 때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지문을 다 이해했다 그래도 보기에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면 또 틀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예술이에요. 처음부터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영어는 약간 이런 식이죠. 아이씨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지 푹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안정기를 갖다가 또 푹 올라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너무 성급해서 그래. 첫 번째는. 그리고 약간 불안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기 확신이 없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요 자꾸 흔들려요. 나는 지금 기본 공부를 하고 옆에 친구 문제를 풀어. 그냥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 실력을 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야. 이 자식은 나는 절대로 공무원을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 친구가 한 영어 한 50점 정도 나와.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문제집을 선물하세요. 알겠어요? 친구야, 문제를 많이 푸는 거래. 많이 풀어. 이게 불합격의 길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왜 처음부터 문제풀이를 하냐 이거야. 실력도 안 되는데. 여기 적어져 있지만 잘 보세요.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요 당연히 어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가는 거고 독해로 가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탄탄하게 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문제 풀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는 불안하신 분들은 좋아요. 일주일에 한 20문제 정도? 오케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제발 기본부터 닦으세요. 기본부터.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짜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구문 열심히 하라는 거. 지금은 탄탄한 구문 실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보면, 시험 보고 나서요. 되게 다른 교수님들이 영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했나 한번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은 정확하던데, 되게 교수님들은 뭐라 그러냐? 탄탄한 독해 실력이 없으면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게 지금 한 최근 3개년간 거의 많은 교수님들의 공통된 말이잖아요. 여기서 탄탄한 독해 실력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문인 거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한 걸 해석해서 끝나면 안 되죠. 빠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기초가 약한 학생일수록 어휘 구문부터 먼저 해라. 두 번째, 시간이 많지 않다면 문제풀이는 뒤에 가서 몰아서 하고, 일단 지금은 탄탄한 기본 실력을 쌓아라. 알겠습니까? 그걸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기본서가 있어요. 합격영어 구문편이 있고요. 저는 원래 그래서 저는 기본서가 처음이 구문입니다. 합격영어 1이 구문입니다. 합격영어 2가 문법입니다. 합격영어 3이 독해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복화는 따로 있고요. 그럼 되게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 되게 이제 저는 복화스팀이라는 어휘집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어쨌든 공무원 시험이든 어쨌든 간에 보면 이렇게 좀 공무원 보면 교수님들마다 다 복화책이 있죠. 그걸 사서 여러분들이 외우더라고. 그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적어졌지만 방대한 공시 어휘 외우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책에 해당하는 복화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은요, 또는 다른 공무원 교수님들의 그냥 일반 어휘집들은요, 뭐를 위한 어휘냐면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어휘 두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어휘 두 문제 나오는 건 상당히 수준이 높죠. 그렇죠? 그 어휘 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요, 대부분 중학교 어휘하고요, 고1, 고2형 어휘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점이라고 한다면요, 이 친구들은 틀림없이 여기가 약해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어이없게도요, 이걸 공부하면요, 고3이나 그 윗단계 어휘들은 완벽하게 외우는데, 그렇죠? 정작 여기를 몰라서 뭘 틀리냐면 어휘 두 문제는 맞히는데 독해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먼저 수준별로 공부를 하세요. 수준별로. 내가 만약에 50점이라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중학교 어휘와 독해에 필요한 어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어휘집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공단기 복합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중학교 어휘랑 고1, 2용 어휘. 그다음 이제 복합 익스트림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고3용,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의 어휘 두 문제를 위한.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인 게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 점수대가 낮다면, 오케이? 중학교 고1, 2용 어휘부터 해라. 그리고 그 다음을 가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점수대가 낮은 친구들이요,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 이 친구들이 일단 점수대가 낮은 친구들은 어휘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휘, 그리고 구문. 어휘, 내가 만약에 50점 미만은요, 무조건 내 공부의 70%는 어휘, 나머지 30%가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6대4 정도. 알겠죠? 어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죠? 어휘라고 하는 거는, 이해됐죠?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점수대가 낮은 친구들은요, 되게 어휘를 잘 못 외우세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가급적이면
뭐죠? 저 강이랑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제가 저 강이 팔아먹으려 하는 이야기 진짜 아니고요. 잘 못 외우시니까. 잘 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제 3자가 시부렁대는 것을 외우는 게 좋아요. 제 3자가 시부렁대는 걸 들으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복습.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휘는 어쨌든 까먹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어휘는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요. 몰아서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한 50점대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만약에 이 친구 좀 영어를 많이 해야겠죠. 하루에 만약에 3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은 어휘. 몰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4시간이면 한 3시간은 어휘. 그래서 요걸 예를 들면 공단기 복합 베이직을 강의 포함해서 한 5회 독은 해야겠죠. 복합 스트림을 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죠. 요것도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한 2, 3회 독은 해야죠. 2, 3회 독이 뭐 이것도 한 6회 독은 해야죠. 어쨌든 맨 앞에 2, 3회 독, 3, 4회 독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씩 조금씩. 왜냐면 어휘는 어쨌든 또 까먹거든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둘 거는요. 이런 친구들 많죠. 복합 스트림 저는 10회 독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3회독, 4회독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실제로 5회독부터는 생각보다 한 번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회독이랑 10회독 그렇게 차이 안 나고요. 10회독하고 15회독도 많이 차이. 물론 15회독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10회독 정도 하고 어휘집을 또 바꾸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다시 2가지 어휘 공부를 할 때는 먼저 첫 번째 내가 점수대가 낮다면 오케이? 기본적인 어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준 있는 걸로 가라. 됐죠? 두 번째 어휘를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몰아서 끝내버리고 그다음 하루에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언제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라. 알겠죠? 자, 두 번째 구문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구문. 여러분들 구문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석 능력이 늘죠? 무작정 많이 읽으면 해석 능력이 늘까요? 어이없는 소리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뭐 여기 중학생 있는 한번 대학생이라고 그럽시다. 아랍어를 이제 막 공부하는 친구한테 아랍어 주면서 많이 읽어. 언젠가 될 거야. 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구문이라는 것도요. 먼저 여러분들이 구문 공부를 하려면 먼저 그 문장의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가 있다는 게 다시 말하면 해석법이 있어요. 문장을 해석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수업 시간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어를 해석하는데 그렇게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케이? 진짜요. 그럼 그 법칙을 배워야죠. 그리고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적용 훈련을 해보는 거죠.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오히려 문법 독해보다 훨씬 더 정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합격영어 구문편이라고 하면요. 다른 교수님보다 좀 강의 많습니다. 한 60분 수업으로 20강에서 23강 정도 돼요.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23시간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걸 들었어? 구문의 신이 되느냐? 아니요. 아는 것과 적용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7월이지만 7월부터 몰아서 어휘 구문 끝내고요. 7, 8월까지 예를 들면 9월부터는 구문은 하루에 2문장이면 2문장, 3문장이면 3문장 해서 언제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이해됩니까? 어휘와 구문 한 번에 몰아서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2개 합쳐서 30분 정도를 언제까지? 시험 보는 전날까지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석을 하는 원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있다니까 그런 법칙들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문법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그래도 문법이 쉬워져서 많이 맞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법을 많이 틀리세요. 보면이 되게 예를 들어서 80점이다라고 하면 되게 문법 영작 4문제 중에 한두 개는 꼭 틀리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정도 문법 공부를 하면요. 이런 친구들 많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자, 문법 문제를 풀어. 틀려. 해설을 보면 알아요.
자, 이런 경우 많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문법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해설을 보니까 알아. 내가 아는 문법이야. 이 친구는 그 문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알죠. 그건 아는 거죠. 아는 것이죠.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문법을 풀었는데 틀려서 해설 보면 알아. 이 친구들은 뭐 하냐면, 아, 내가 회독이 부족해서 문법을 계속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하더라고. 아니요. 6회독, 7회독 해보세요. 맞추나. 또 틀리죠. 생각 안 나는 건 똑같다고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잠깐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문장형이 많잖아요. 자, 메이크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메이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끝이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메이크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금 사역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와야지 투부정사 오면 틀리죠. 뭐 이런 거.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물어요. 이렇게 나오죠. make 다음에 보세요.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는 구조. 이러면 얘는 틀렸죠. 여기 뭐가 와야 돼요? it이 와야 되죠. 맞아요. 근데 하나를 더 가볼게요. 잘 봐보세요.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make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possibly 나오고요. the mass destruction 뭐 of the earth라고 합시다. 어우, 쓰다 보니까 길어지네. 그럼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여기 틀렸죠. 여기 it이 들어가야죠. 아니요, 얘는 맞아요. 이건 뭐냐? 목적어, 목적보호 도치예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make 하면 뭐가 생각나는데 먼저 첫 번째, 얘는 가목증목 나올 수 있지. 두 번째, 아니 사역동사 나올지. 두 번째, 가목증목 나올 수 있지. 그럼 가목증목이라는 거는 이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꼭 얘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아닌 경우는 이건 투부정사나 대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목적어, 목적보호 도치여서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make는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도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make 하면 세 가지. 오케이? 하나, 사역동사. 두 번째, 가목진목. 세 번째,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문법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20페이지에서 배우고 20페이지에서 배우고 요건 50페이지에서 배우고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는 저기 한 80, 90, 100 몇 페이지에서 배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 따로따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if가 나오면 뭐 생각을 해야 돼? if.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정법. 끝. 그러면 안 되죠. if는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도 나오죠.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죠. if는 뒤에 오와 not이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if는 주어로도 쓸 수 없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if 하면 그럼 가정법하고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합쳐서 시제라고 합시다. if 하면 두 가지 딱 돌아요. 시제. 오케이?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오와 not이랄지 주어 자리에 쓰면 안 되고 전치사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게 딱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어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제가 해놨네. 여기 해놨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잠깐 하나 볼까요?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make죠.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투부정,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it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가목직목이었다고. 이렇게 이거는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make를 그런 식으로 아까 정리를 했어야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나오면 뭐 생각해요? 더 넘버 오브 나오면 뒤에 단수명사 왔는지 복수명사 왔는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적으로 먼저 접근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as가 나오거나요, 뭐가 나오거나, 자, er이 나와. 뭐 묻습니까? 자, 이런 원급이나 비교급 나오면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혼용이나 중복.
자, 혼용이나 중복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 뭐가 나왔는데 as가 나와. 에이, 이런 거 누가 틀리겠어요? 하지만 틀립니다. 진짜 많이 틀리는 거 뭔지 아세요? as인데 여기 er이 나오는 형태. 이건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틀려. 해설 보면 당연히 알죠. 해설 보면 당연히 알지.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서 나 이거 아는 건데. 그래요. 근데 또 나오면 또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나오면 뭐다? 혼용 중복을 묻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급을 묻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비교되는 두 대상의 급을 묻습니다. 이런 거 있죠?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그것 인구보다 작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that of Japan인데 그냥 재팬만 쓰죠. 이런 거. 세 번째는 영작의 경우는 A, B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제 말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문법을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이게 문법이 나오면 맞추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꼭 모든 게 어휘적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문장 같은 경우 딱 봤을 때 이런 거 가로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설명하기 힘든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적인 게 있어요.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사랄지 의문사랄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문법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적었지만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휘적인 접근, 두 번째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문법을 7회독 8회독 한다고 문법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독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해 10문제. 나는 가장 내가 독해와 관련해서요 싫어하는 강의 형태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잠깐 보실래요? 근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기 딱 있죠? 그러면 여기를 막 해석을 꼼꼼하게 잘 해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좀 이렇게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막 부연 설명까지 해줍니다. 자, 이건 이런 이야기여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쫙 해석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깔끔하게 이해를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은 3번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못 하잖아요. 이런 수업을 들을 바에는 그냥 뭘 들어? 그냥 뒤에 해설 보지? 해석 보면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느 부분을 해석을 못했어도 내가 나머지 해석 가능한 부분만을 가지고서도 답을 잡아갈 수 있는 오케이? 그런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해석을 하는 거는 구문에서 하는 거고 독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석을 못했던 부분은 과감히 빼더라도 해석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서 답을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또 하나는 이거죠. 잘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를 이해 못해서 틀리기도 하지만 보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기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요 매력적인 오답들을 만들어내요. 매력적인 오답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함정을 만들죠. 근데 그 함정을 만드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먼저 여기를 해석을 못하지만 내가 해석 가능한 부분만으로도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스킬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그냥 감으로 2번 같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기를 오답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기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 잡아보세요. 보기를 분석할 수 있는 있단 말이에요. 보기 분석하는. 그래서 매력적으로 오답을 제거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셔야지. 그 다음에 쉬운 유형은 빨리 푸는
오케이? 빨리 푸는 그걸 배우셔야지. 그리고 나서는 뭔 수업을 들어 그냥 무작정 이제 많은 문제를 푸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도요 많은 수업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저도 많은 수업, 다른 교수님처럼 많은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꿈이 뭐냐면 나는 딱 요렇게 막 합격, 제가 강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기본 강좌 있어요. 합격 영어, 구문편, 문법편, 독해편. 문법에서는 하나를 더 가셔야 됩니다. 문법풀이 전략서라는 거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는 그냥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휘적인 아까 말한 메이크는 이렇게라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거 나는 딱 여러분들 진짜로 이 네 개만 나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네 개만 강의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문법 천재가 있고요, 독해 천재가 있고요, 자 구문 천재가 있어요. 이걸 왜 들어? 물론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라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있습니다. 뭐 기출강훈련 있습니다. 이걸 왜 듣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강의를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기본 강좌 하나가 끝이죠 사실은. 그 다음은 적용이에요. 적용. 근데 여기가 제대로 훈련이 안 되니까 이 적용이 막히는 거야. 오케이? 영어 성적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탄탄하게 하라고요. 그 다음 여기 이게 빠졌네. 어휘, 이디엄이 빠졌네. 그래서 자 지금 7월이다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요거를 씹어 먹으세요. 요거까지. 아니, 제 수업 아니고 다른 교수님도 똑같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주구장창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다 보면 물론 모르는 거 나오죠. 뭐 따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죠. 가끔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독특한 친구들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휘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모르는 어휘 체크해오라 그러거든요. 해석 안 된 부분 체크해오라 그러고. 가끔 이렇게 제가 어휘를 딱 보면요, 이 친구가 어휘집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냥 그때 나온 단어들만 외웠는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점수대에서는 요 단어는 당연히 알고 요 단어는 모를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어휘는 알고요. 정말로 쉬운 어휘들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뻔해요. 어휘집으로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안 하고 그냥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그때 이제 단어장에서 써서 외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빵꾸가 뻥뻥뻥뻥 뚫려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어휘집을 먼저, 그래도 공무원 어휘를 아까 말했죠, 99% 이상은 커버할 수 있는 어휘집을 외우고, 그렇죠? 이걸 먼저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내가 혹시 모르는 어휘들을 외우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탄탄하게 한 다음에 요리가 써야지.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를 먼저 탄탄하게 하고 문제를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떤 친구가 떨어졌어. 야, 너 씨 왜 떨어졌니? 선생님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1년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러면 좋게 발전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라도 있죠. 정말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 왜 떨어졌니? 모르겠어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가장 답이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잖아.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또 해도 또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는 점수가 40점인데 아까 말했듯이 지는 점수가 40점인데 진짜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 문법부터 막 들어가가지고 내 저 수강후계도 있어요. 이번에 점수가 엄청 오른 친구 중에 이야기하더라고. 6개월 호비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법부터 들었대요. 뭔지를 몰랐대요. 언젠가 계속 반복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호비했더라고.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그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루에 독해 10문제에서 20문제씩 풀면 좋다. 40점인데. 그럼 막 하루에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두세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 세계가 안 잡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실력을 쌓아라. 알겠죠? 완전 기초가 약하면 기초부터. 그리고 기본. 오케이? 두 번째, 언뜻 보기에는 20문제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휘와 구문이다. 그래야 어휘와 구문이 돼야 다른 영역에 적용이 훨씬 쉬워진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거 저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딴 데서도 많이 했어요. 알겠죠? 저 공단계 가보면 여기 말고 또 제 학습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저 합격영어 독해편 수업 중간에도 막 했고요.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합격영어 구문편에서도 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제가 많이 하니까 아마 저한테서 그래도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은 제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라이브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선생님 카페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에 그냥 심우철 영어연구소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공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올리시도록 하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